어떤 시기에 할 것인가는 최적의 시간을 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본의 아닌 커밍아웃을 하거나 심할 때는 아우팅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부모님께 죄는 아니다. 내가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커밍아웃을 하면 좋겠다 당사자들도 싶어서 커밍아웃하는 방법 어떤 거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커밍아웃 워크숍이라고 진행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커밍아웃 워크숍을 뭐 정기적으로 하다가 요즘 좀 바빠서 좀 예전만큼 못하지만 커밍아웃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하고 있죠. 대부분 어떤 분들이 오세요?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하고 싶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해서 오세요. 어떤 분들이 연락을 하시기도 하세요. 커밍아웃 워크숍 끝내고 가서 커밍아웃을 성공적으로 끝내서 숙제했습니다. 너무 고마웠다 라고 정말 크게 고맙게 생각하고 연락 주셔서 저희는 정말 고맙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고마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기법이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본인의 마음 그렇죠. 준비하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커밍아웃 워크숍에 온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진행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한번 잠깐 롤플레이를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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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누가 당사자이시죠? 모니카가 모니카님, 제가 한번 모니카님. 해줄까요? 네. 그러면 아빠 엄마? 이렇게 두 분이 부모님 역할이신 건가요? 굉장히 해볼까요? 쉽지 않은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같은 완고한 아빠. 너무 이제 아우라가 너무 완고한 네. 아빠 옆에서 평생을 살면서 유약한 하지만 성질나면 아빠한테 잔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엄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왜 조금- 말을 못하고 아, 그렇게 덜덜 떨고 그래? 평소에 당당하게 살으라고 내가 얘기했지? 네네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오면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약혼다고?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실은 레즈비언입니다. 뭐라고? 얘 뭐라는 거야? 무슨 교육을 이렇게 생겼길래 얘 시켰길래 얘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녀? 애는 나 혼자 낳나? 우리 같이 키웠잖아. 제가 보니까 얘가 요즘에 친구를 좀 나쁜 친구를 좀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하고 안 사귀어봐서 친구 우정을 지금 헷갈리는 것 아니니? 아빠 생각에는 네가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 것 같다. 아버지가 남자를 사귀어 볼 생각 없이 남자를 봤을 때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여자를 봤을 때 우정인지 사랑인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이가 저는- 없네. 듣고 싶지 않다. 여보, 얘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러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야. 밥을 먹어야지. 그런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라. 우리 집에서 앞으로 여자 좋아한다 그런 얘기는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가 안 될 때 네. 마음은 어떠세요? 저 근데 진짜로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무서워서 눈물이 나는데 이게 너무 서러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라는 마음이 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럴 때 형제가 있다던가 자기 지원군이 좀 있다면 좋아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요즘은 그렇기도 해요 아빠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거나 이제 이게 한 번이지만 이제 두 번째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커밍아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이렇게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지만 물론 상처받지 않으려고 최대한 준비해서 뭐 편지도 쓰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게이브는 한번 커밍아웃 하고 다음 날부터 엄마가 자꾸 회피하려고 하니까 엄마 나 게이 퇴근하고 가서 엄마 나 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부모가 호통을 치면 말을 못 하잖아요. 이런 부모들에게는 편지를 써야겠죠. 뭐 대표적으로 편지가 좋은 방법인가요? 네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건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정말 중요한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가 되게 키포인트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 상처받으실까봐 걱정이지만 나의 중요한 모습 꼭 알려주고 싶어요 할 때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부모가 놀랍고 힘들더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커밍아웃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부모님 만약에 쫓아낸다 그러면 뭐 이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경제적 여건이라던가 심리적으로 부모님에게서 조금 부모님이 멀리 해도 괜찮을 때 우리나라는 또 너무 부모님하고 이렇게 되게
융합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너무 가까워. 너무 이렇게 엉켜가지고 분리가 잘 안 되는데 저는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사실 그런 면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해봤는데 성소유자 부모모임 갔을 때 그 아버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커밍아웃하고 완전 떨어질 수 있다고까지 하려면 자기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독립적이 될 수 있는 건 경제적 독립이 우선이다. 그래서 거주가 독립되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는데 안 해도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커밍아웃이란 자식이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자신의 넓은 세계에 초대하는 일이라고. 실은 우리나라 성소수자의 80%는 커밍아웃을 안 한대요. 20, 예, 부모님께 커밍아웃하는 되게 낫네요. 그러게요. 성소수자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80%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20%의 이 부모님에게만 이 자식이 초대장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 초대장을 받고 내가 자식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지 말 것이지는 부모님의 몫이지 자식의 몫이 아니에요. 어떤 시기에 할 것인가는 최적의 시간을 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본의 아닌 커밍아웃을 하거나 심할 때는 아우팅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부모님께 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맞아요. 오늘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사랑하는 파트너를 만났을 때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좀 정서적인 안정장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과 조금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나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안정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 때 커밍아웃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형태의 파트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맞아요. 다리라고 생각하고 다리를 지지하는 지지대를 여러 개를 만들어 좋은 놓는 얘기예요. 게 좋다. 그렇죠.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다른 것들로 버틸 수 있게 내 삶을 꾸려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그냥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지지체계는 많을수록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커밍아웃 하고 나서 케어 당사자들도 내가 케어라는 걸 알고 나서 부정하는 시기가 뭐 짧게든 길게든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밥 먹자 그런 거야. 왜냐면 어떤 부모님은 커밍아웃 받아도 자꾸 그거를 못 들은 척 그 상황을 회피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나 게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모님을 부모 모임에 모시고든 아니면 어떤 그런 컨텐츠를 보게 하든 그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빨리 뭔가 해결하고 싶어서 그 이해하실 수도 있고 생각 밖으로 계속 회피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애매모호한 시간을 견디는 게 되게 힘들긴 하죠. 맞아요. 그 애매모호한 시간을 잘 견디도록 주변에 이제 커뮤니티하고도 많이 연락을 하고 힘든 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실은 그런 부모들도 사회가 좀 달라졌으면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사회가 좀 달라지도록 좀 더 노력하고 그럴 것이 필요하지 내가 미안해하고 죄책감 갖고 할 필요 없다. 물론 그걸 당사자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내 탓도 아니고 부모님이 죄책감 갖는 것도 나에게 온 불행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겪어내야 할 하나의 인생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커밍아웃 했을 때 부모님들 반응이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시고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 혼란스럽고 걱정되지만 또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난이도 최상으로 분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내 부모님이 어떨까를 정말 모르니까 답답하고 어렵겠지만 어쨌든 어떤 반응이 오더라도 내 죄책감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게 최우선입니다. 네 그게 최우선이다.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를 주는 건 또 이 이유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한테 상처 주고 힘들다고 막 하고 그러면 얘가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라도
그게 싫어서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완강한 부모님에게 그렇다고 뭐 아닌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걸 깨는 건 부모님이 스스로 깨야 돼요. 그걸 자식이 안타까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은 자식이 바꾸라 해서 바뀌진 않아요. 부모는 뭐 그런 계기를 드릴 수 있죠. 성수자 부모 모임을 간다거나 어떤 자료를 드린다거나 하면 그런 계기는 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바꾸는 건 본인만 바꿀 수 있거든요. 다만 끊임없이 이럴 수는 있죠. 난 부모님 사랑해. 부모님 이해하시길 바래. 이게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결국은 문제는 전 답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조금 어렵게 풀어가는 답이 있고 좀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 시간을 잘 견뎠으면 좋겠어요. 잘 견디기 위해서는 뭘 한다? 잠 많이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찾아다니고 그게 중요하다. 안 되는 데서 고생하지 말고